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부인환 분야를 맡고 있는 이원무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내분비 질환을 맡고 있는 금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암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궁경부암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랜덤으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지연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뽑아주시죠. 네,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폐경을 하면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사실일까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폐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을 이제 연령대로 보았을 때 40대가 26.8%로 제일 높지만 그 다음은 이제 50대인데 50대가 23.1%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대도 한 15.8%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폐경 이후인 50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성관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에 항상 가장 활발한 시기가 30, 40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HPV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약간 10년이 지난 뒤에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50대 이후 폐경이 되더라도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는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물론 자궁경부암의 특징은 젊은 연령대에도 생기지만은 나이가 든 폐경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암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자궁경부암, HPV가 원인이 되나요? HPV라고 하는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인데요. HPV라고 하는 것은 자궁경부암의 아주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자궁경부에 작은 열상이 생기면 그 부분으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서 잠복기를 거쳐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진 암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 질문 제가 뽑겠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수술하면 손발이 저리는 현상이 생긴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교수님?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 손발저림이 발생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만일에 수술하고 손발저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수술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긴 증상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중에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보존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지만 이렇게 큰 신경이 아닌 자잘자잘한 작은 신경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들이 만일에 손상을 받게 됐을 때 그럴 때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제를 만일에 썼다라고 하면 항암제에 의한 그런 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말씀드렸던 항암제에 의한 신경병증이든 아니면 수술 후에 발생했던 그러한 손발 저림 증상이든 이런 것들은 대개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영구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수술하면 다리가 잘 붓게 되나요, 교수님? 우리가 자궁경부암의 수술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그 수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A, 1인 경우에는 뭐 단순 자궁 적출술을 시행을 하고 원A2는 변형 근치 전자궁 적출술, 이후부터는 근치 전자궁 적출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궁 적출술과 별개로 우리가 골반 임파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데 이때 임파절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리가 붓는, 그러니까 즉 임파 부종이 발생을 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술의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졌죠. 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염색약을 집어넣고 염색이 되는 부분을 그 인프절만 절제를 하는 거를 감시 인프절 생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프절 생검을 통해서 전체 림프절을 다 떼지를 않죠.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그게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인프절 절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건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프 부종이나 그다음에 임파종 같이 인프절 절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리가 붓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은 수술 기법도 발전을 하면서 부작용도 조금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궁경부암 예방 방법은 없을까요? 자궁경부암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고형암이죠. 다른 암과는 다르게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궁경부암은 대개 저등급 정상에서부터 저등급 병변과 그다음 고등급 병변을 거쳐서 치명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상에서부터 암까지 가는 게 대개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매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완치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HPV 백신 또한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 빈도를 줄여서 치명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HPV 백신을 접종하였다 하더라도 자궁경부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자궁경부암은 우리 성생활하고 연관이 있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인데, 콘돔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HPV 감염뿐만 아니라 성병도 예방할 수 있어서,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년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시행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검진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2년 사이일 때는 개인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이현무 교수님과 함께 자궁경부암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교수님, 혹시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암입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리 암으로 가기 전 단계에 발견을 해서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꼭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상 증상, 그러니까 질출혈이나 성교우 출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이현무 교수님과 함께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